자, 고1 3월 모의고사의 현대시 부분을 좀 진행하는데 두 작품은 모두 다 교육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내신하고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답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답에 관련된 근거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가 표시는 좀 해봅시다. 나이덕의 연두에 울다, 그 다음에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작품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가셔서 보기를 보셔야 되겠죠. 가작품은 투명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시적 화자예요. 그럼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 때 강조해 드리는 게 뭐죠? 변화가 나오면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으로 이르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내면화된 속성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읽고 풀 건데 일단은 가와 나는 공통점을 찾는 문제잖아. 답의 근거를 중심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좀 봐줘. 답이 4번이래. 계절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럼 얘들아 여기에 너무 대놓고 여름 벌판이라고 써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대놓고 나오고 있지. 그럼 끝난 거야. 한 번 더 찾아볼까? 여름 들판 사이로. 그래서 이미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가보세요. 두 번째 작품에서는 계절적 배경 뭐가 있을까?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일 건데 어디 있지? 뒤에 가볼까? 그치. 여기에 가면은 하얀이 눈을 맞을 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점점 차갑고 추워지고 겨울날의 이미지가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 계절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17번에 가의 기차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자, 기차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봅시다.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달리고 있네. 근데 그 전에 이 주황색 따라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찔러 넣었다. 그럼 기차가 내 얼굴에 여름 들판을 찔러 넣었대. 근데 찔러 넣었다, 눈에 밀어 넣었다가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지 않아?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들판은 왜 저래도 푸른가? 그치? 그리고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좀 더 낮은 종족으로 여겨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름 들판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의 방을 볼까? 나에서 방을 보면은 이 방은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 박씨봉 씨의 방인데 아내도 없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살던 집도 없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쓸쓸한 거리 끝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요?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가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방에 새를 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확 얼어 죽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좀 봐야 돼. 여기는 이제 방랑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러고서는 나는 뜻없는 글자를 쓰면서 그냥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계속 슬픔을 연속해서 느끼고 있는 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겠지. 됐어? 그러면은 가의 기차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 A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여름의 이미지가 인식되는 공간이야. 그 다음에 B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겠지. 춥고 남의 집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애상감은 모르겠어. 근데 자족감은 너무 틀려. 자족감이 무슨 뜻이야?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만족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A는 화자가 즐거움은 아니지 않아? 왜냐하면 눈에다가 밀어 넣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찔러 넣는다. 왜 저렇게 푸른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정리하자. 기차로 인해서 내가 뭘 보게 되냐면 외부의 연두를 인식하게 돼. 부담스럽네. 연두를 인식하게 되는데 근데 요 연두 인식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 세계와 뭐가 되냐면 대비가 되는 거야. 조금 더 필기를 잘해볼게. 외부는 아름다운 자연이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어. 근데 나의 화자의 내면, 그러니까 그 내면은 화자의 모습인데 요 화자의 모습은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28번에 보기 보면은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화자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자연의 생명력과 시적 화자의 어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 화자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둡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 나도 저기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시적 화자의 태도가 바뀌게 돼. 그래서 다시 27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좀 쓸쓸함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 그래서 내면 세계의 애상감을 느끼고 있다 정도로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번은 아까 2번 선지 좀 지나쳤는데 니은을 가서 보시면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그러면은 빛바란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건데 빛이 바란다는 것은 빛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선명성을 잃는 거지. 희석되는 거지. 그래서 빛이 바랜다? 빛이 선명성을 잃는다? 라는 것은 결국 요거는 이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시련의 상황과 관련되는 거야. 나도 원래는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는데 저 햇볕이 나를 빛바래게, 빛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햇빛은 화자에게 고통, 시련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라서 이번 선지가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오시면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번 선지 보세요. 저 들판은 왜 저리 푸른가 에서 들판은 푸르지만 화자의 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어둡죠. 그쵸? 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의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분다. 자, 답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부는 것은 추위가 되는 거고 추위는 외부의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 추위는 자기 자신과 대비되는 게 아닌 거야. 얘는 이제 나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자신의 내면이나 화자의 상황 역시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그래서 대비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시련 때문에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우리 일본 선지 요거 연두색 따라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
문 밖에도 나가지 않는 모습, 그냥 누워만 있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 내 안은 어둡다. 그래서 절망적인 인식. 내 안에 슬픔과 어리석음이 있다. 내 안에 절망적인 인식.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음이 터져 나옴으로써 감정을 분출하고 정서의 변화의 계기가 있는 거야. 제 생각엔 4번 손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이 더 크고 높은 것이다. 이거 잠깐 와서 보시면 여러분,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나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나 너무 슬픈 것 같아. 절망을 가지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뭘 바라봐. 높은 천장을 또 봐. 그랬더니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힘들대. 이건 의지야. 기억 좀 해놓으면 좋겠다. 의지적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 그럼 그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운명이야. 나에겐 운명이 있고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가로쳐 볼까?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 정서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 좀 다운이 된다는 거야. 정서가 좀 진정되고 있는 거야. 가라앉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로움 정도만 남아있을 때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는데 이 쌀랑눈은 이렇게 쌀랑쌀랑 소리도 내면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보면은 자,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갈매나무가 있는데 이 갈매나무에 여러분 이게 눈이랍니다. 신기하죠? 눈이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나무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찾아오고 있어. 그치? 그렇지만 얘는 굳고 정한 아주 고결한 자세로 뭐 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나도 이게 사람이랍니다. 나도 지금 혼자 외롭게 뭘 맡고 있어? 눈이랍니다. 눈을 맡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이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하게 버텨야 되겠다. 나도 좀 잘 버텨봐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내가 배울 수 있는 대상, 나의 처지와 비슷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넘어오시면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파란색 가보세요. 운명으로서 정서적 변화.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빛에도 두 공기 있지? 그럼 저 빛의 두 공기는 나의 생명력이야. 아, 그러니까 나 정신 차려야지. 다시 찾아와야지 나의 생명력을. 이런 정도의 뜻이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은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이다. 그치? 현실 극복 의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한 의지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현실 극복 의지.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여기서 굳고 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작품은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요 울음은 부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플러스적인 울음이라는 거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울음이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감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울음을 울음으로써 감정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왔다 갔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여기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주세요.